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나스닥 안타깝게 하락했습니다. 악재가 있었죠. 네, 중간 선거는 그나마 잘 큰 영향 없이 간 것 같은데 그 비트코인발 악재가 있었습니다. 폭락을 하면서 거기 가상 거래소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FTX라는 게 코인 종류인가 봐요. 저도 코인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루나, 예전에 루나테라 사태처럼 그런 결국은 신용발 위기인 겁니다. 이제 가상자산들이 이렇게 폭락하는 건 우리 나스닥 기술주보다 더 심하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았으니 안타깝게 이전 영상에서 어디를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추세선을 따라가야 되죠. 이렇게 내려가도 추세선에서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10분봉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요때였어요. 추세선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켜줬는데 그죠? 뭐 반등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무너졌죠. 이게 뭐 안타깝게 한번 또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해주고 가야 되는데 지지를 못한 겁니다. 여기 C라인도 지지 못했고 여기 검노선도 지지 못하고 깨졌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쭉 깨져서 끝났습니다. 이런 거는 악재에 의한 거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기보다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조금의 희망이 남아있는 게 또 엠밴드 하단 왔죠? 네, 말씀드렸겠지만 항상 여기서 반등, 네, 횡보하다 반등, 여기서 또 닿아서 반등. 계속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기대를 가지시고 올라갔다가 바로 못 뚫더라도 내려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어쨌든 바닥권이다. 계속 강조드리죠. 바닥권을 생각하시고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투자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냥 모아가고 매수해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강자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유리한 가격대인 것을 명심하시면 부담 갖지 않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예요. 제레미 시걸 교수님. 어쨌든 유능한 분이시죠? 이분이 지금 연준이 잘못된 인플레 지표를 보고 있다. 인플레가 이제 꺾일 것 같은 기대감을 계속 가졌는데 결국은 그 부동산이죠. 부동산 가격은 내려갔어요. 근데 뭐가 안 내려갔어요? 월세는 올라가고 있죠, 반대로. 근데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반영하는 영향보다는 매달 지출해야 되는 월 지출, 이 렌탈료가 올라가는 게 반영이 더 많이 되나 봅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또 지속이 되고요. 한번 올라간 월세 안 내려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물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근데 지금 올라간 월세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이게 천천히 또 반영이 돼 버리면 CPI가 금방 꺾이지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 다 맞았냐? 그건 아닙니다. 8월 4일에 국채금리 하락세고 이미 증시 바닥 지났다라고 했지만 더 떨어졌죠?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맞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 정점지나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만 보면 그런데 여기다 보시다시피 하반기에 좋을 것. 아직 하반기 다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은 중요하죠. 그 6월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주식 사면 1년 뒤 절대 후회 안 한다. 그러면 내년 6월이잖아요. 내년 6월. 그럼 내년 1분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연말이 좋으면 연초가 엄청난 하락보다는 횡보만 가도 당연히 6월보단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두 달 전망, 1년 후를 어떻게 하냐, 한두 달도 모르겠는데 이런 마인드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 나빴다가 이번 달 좋으면 막 샀다가, 그죠? 또 다음 달 나빠지면 또 팔았다가 이러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손해만 보니까 거꾸로 하셔야 돼요. 지난달이 안 좋았다. 저는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올랐을 때 또 매도해서 수익을 좀 냈고, 지금이 좋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조금 보고서라도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음 달이 좋을지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현금화는 일부 해놓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지금은 운용을 잘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방향과 주가의 고전은 내가 결정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8개월 만에 8%가 깨지나, 근데 이런 기대감이 더 큰 악재로 작용을 해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 뭐 새벽이겠네요. 새벽에 CPI 발표가 났을 때, 이렇게 8%에서 7%대로 내려오나? 이렇게 7.9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이게 또 8.1로 나온다. 그러면 또 이렇게 폭락. 예, 그럼 진짜 이제 TQ 16.5를 보러 가는 겁니다. 최저점이 16.3이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또 한번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 거기 갔을 때 저는 추가로 담을 거고 여러분도 담아 가십시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로 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또 오늘 1370원으로 또 올라갔어요. 이 CPI에 대해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환율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예민한데, 그죠? 예민한데 우리 마음대로 절대 안 되죠. 예, 지금 달러를 사고 팔고 사실은 이제 선물 시장에 되게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외환 선물 이런 쪽에 외환 거래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뀌기 때문에 결국 실물 경제보다는 돈이 이 원달러 환율을 좌우하는 거죠. 뭐 주식을 팔고 그쵸? 국채를 팔고 이런 영향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투기적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시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파시고. 예, 근데 너무 빨리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서 파시고 지금은 조금 유연해지셔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CNBC 진행자죠. 유명한 분인데 종종 나옵니다. 크레이머라는 분이 CPI 진정 기대하지만 최악을 대비하라. 이분도 이제 올해 방송 경력이 있고 이 CNBC라는 경제 채널에서 감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럴 때 꼭 항상 최악이 한번 온다. 최악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6.5에서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더 한번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악. 여기서 이제 폭락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조금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결국 박스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대양봉 올라왔던 데 있죠? 이 중간을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요. 그래서 안 좋으면은 어제 내려왔다는 거. 이거 안 내려왔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쉽게 내려왔다. 내려온 거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생각하셔야 됩니까?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16.3까지. 그러면 좋은 점도 찾아봐야죠. 첫 번째, 여기 N밴드가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S밴드 하단, 이 파란색 선이 안에 겹쳐 있어요. 같이 있다는 게 저는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머니플로우 인덱스 MFI가 여기에 비해 여기가 올라가고 있다. 분명히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요. 가격에 비해서는. 근데 여기는 좀 불분명하고 10분봉에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아래에 있다가 슬슬슬슬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거래량이 살아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매도 거래량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럴 때 배팅해봐야 진정한 투자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뭐 제가 볼 때 15.5까지는 따라 붙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여기가 이제 보통 슬리피지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선물이나 이런 거 거래할 때 보면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오차 정도. 자, 이걸 걸어도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전산상. 뭐 전산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락은 조금 더 이렇게 꼬리 달듯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15.5까지는 한번 매수해 보시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반등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쌍바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진짜 예쁜데 딱 좋은 그림이 어제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자산을 안 좋아합니다. 얘들은 참 어렵습니다. 방향 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 N밴드 왔으니까 좋은 나쁘게 생각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좋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길게 가는 투자자에게는 하락은 충분한 싼 가격을 제공해주는 또 호재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LOC 매매 표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걸어 두시고 마음 편히 주무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도 그래서 걸어 놓고 잘 겁니다. 요새는 날이 추워서 그런가 같은 일을 해도 굉장히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사회나 경제 좋은 내용들이 별로 없죠. 이런 호재가 없을 때는 스스로 호재를 만드셔야 됩니다. 너무 이 매매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 갖고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국내장은 호재가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의 지금 계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거는 이제 빨간색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도 좀 꽤 줄어들고 있고,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급등주 관련주 중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 제가 안내 드렸는데 이거 잘 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 장담은 못하죠.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자, 우선 주식에는 이런 특징이 있죠. 가격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에 요 가격대, 초반 가격대 있죠. 여기서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곡점이 됩니다. 중심선이 돼요. 그거를 올라갔던 차트가 내려왔죠.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쭉 가다 여기서 또 올랐다 내렸다 지지 받았죠. 그리고 다시 갔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수축하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삼각수렴형 같은 형태입니다. 그럼 삼각수렴형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얘는 어디로 갔어요? 아래로 갔죠. 아래로. 그러면 더 긴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응축이 된 거예요.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여기까지는 하다가, 근데 여기는 지금도 매수하고 있죠. 이거 세력이 개인 세력이 붙은 것 같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보다 오히려 개인도 충분히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한 상태고, 여기서 가끔 올라갈 때 보면 뭐가 도와줍니까? 외국인이 협공, 기관 외국인 협공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기관 외국인 협공해서 얘들이 살짝 들어오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개인 매수가 많은 상태에서. 근데 지금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같이 들어오면 이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골판다고 하거든요. 이거 지하실을 파서 이렇게 해갖고 올렸기 때문에 이 앞쪽에 뭐가 생겼습니까? SV 시그널, A급 시그널이 나왔죠? 여기가 되게 좋은 매수 구역이었고, 자, 올라갔는데 뚫을 때도 자 내려왔죠? 이전 지지점을 처음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뚫으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시도죠. 실패했습니다. 다시 밀렸고요. 그러다 쭉 밀려서 두 번째 시도에서 또 밀렸죠. 그 다음에 지금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쌍바닥입니다. 이렇게 이런 큰 쌍바닥으로 지금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저기를 한 거죠. 이제 매집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물량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쫙 올라갔을 때 매도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그분들이 매도를 쭉 하시고, 그걸 어느 주체든 받았을 겁니다. 이건 외국인이 받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수 받았다가 지금 올라가면서 또 줄이고.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올릴 때, 여러분, 이 선이 3,500원 라인이 돌파가 되면요, 이거 세게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세 번씩이나 시도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고
이러면 이제 쓰리바닥이 되겠죠. 쓰리바닥. 이런 것들은 좀 크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은행 예금 5%도 좋지만 네, 그런 예금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분할 매수로 쭉 모아 가시면 꽤 괜찮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쌀 때만 안 사시면 돼요. 예, 이렇게 꼭대기 왔을 때 안 사시고 딱 중간 돌파 가격에 샀다가 안 되면 이제 여기서 손절해야죠. 3,000원 정도에서 지금 형성돼 있으니까 하단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격에서는 네, 어쨌든 좀 안전하게 여기 C라인 한 2,800원? 요 밑에 깨면 손절하시면 되니까 손실 구간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에게 큰 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이전에 안내드렸던 종목들 잘 가고 있습니다. 효성 TNC도 방송 이후에 벌써 네, 근 12%, 13%. 한 일주일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장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 데이터는 방송에는 안 했는데 제가 9,000원대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이게 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 한 달 반? 제가 10월 초에 산 것 같아요. 9월 말. 이때에서 지금 거의 100% 수익 내고 오늘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 N밴드 닿아서 매도를 우선 50%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진짜 우상향하는 종목 그리고 여기 검노선 지지 받았잖아요. 요때 추매해서 끌고 갔으면 네, 저도 추매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바빠서 네, 바빠서 못 챙기고 있는 물량만 그냥 갖고 갔는데 이게 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거 많이 올라왔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뒀더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경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뒀거든요. 더 안 사고 그랬더니 수익은 훨씬 빨리 올라오고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클래시스는 저희 멤버십 장종이었는데 고생을 좀 많이 시켰죠. 이거 5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6개월째 계속 밀리다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장 분위기 안 좋았는데 드디어 여러분 근데 이런 거예요. 국내 주식의 특징은 5, 6개월을 고생시키고 정말 며칠 만에 이게 회복이 되나요? 한 3, 4일 만에 쭉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메리트라고 느끼거든요. 우리가 5, 6개월은 참을 수 있잖아요. 5, 6년 참으라는 거 아니니까 5, 6개월 동안 한 종목이라도 내가 딱 찍어서 아까 뭐 유니어 머티리얼 이런 거죠. 꾸준하게 추매를 하면 여러 종목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요. 만약에 여러 종목을 하려고 하면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짜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Q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TQ는 아직은 하락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세에서 많이 매수를 하시는 건 좋아요. 단가를 낮추는데. 근데 이게 확실하게 반등을 보여주는 선에서 수익이 나는 거라 이게 너무 또 금액이 커지면 TQ가 마음을 졸이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서 국내 주식이 좋다라는 개념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 한 번에 이렇게 쭉쭉쭉 치고 나가는 건 지수에선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나스닥도 그 2021년 어쨌든 2020년 그 최고점 맨 위로 치고 올라갈 때 그리고 작년에 쫙 치고 올라갈 때 요럴 때나 되는 거지 이게 늘상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국내 종목은 찾으면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져가시면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뭐 어떤 것을 하셔도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이제 주식을 한 2, 3년 했으면 초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수 이상 되셨으니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